STM 했으니까 STM을 돌리고 난 설명력들을 좀 그래프로 그리는 거. 네, 그래서 이 토ken 모델링을 하고 이제 그래프로 이제 이걸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죠. 더 예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예쁘게 그리는 건 굉장히 못하지만 토ken 모델링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STM 돌린 결과로 그리는 거죠. 네, STM을 돌린 결과고 사실은 위에서 사용했던 데이터와는 살짝 다른 데이터입니다. 말하자면 살짝 다른 음, 좋은 점이 있다면 이 구조적 토픽 모델링 모델은 제가 이미 각 주제들에 대한 해석을 끝내놓은 상황이라서 네. 먼저 독립 변수가 이분 변수일 때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좀 네. 괜찮을까? 아까 스텝 3에 대해서 그 말은 가장 되게 활발하게 댓글을 다는 유저냐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이거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주제들의 발현 비중 차이를 네. 보여드리기 위해 일단 먼저 이 세트 3이 작성한 댓글이 몇 개고 이 집단이 작성한 댓글이 몇 개고 아닌 게 몇 개인지를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자 되게 많이 작성한 그런 그래프. 아닌 것보다 이들이 사용한 댓글이 진짜 많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잠시 사실 잠시 아래로 네. 넘어가서 이게 너무 지금 아래서 그림 그리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어가지고 아, 이걸 몽땅 가져오셨죠. 그죠? 일단 뭐냐면 아래서 그림을 그리는 게 지난 시간에 마무리에 살짝 설명드렸던 것처럼 더 편합니다. 왜냐면 STM 하나 안 들어가요. STM에서 아래 그림을 그린다는 게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니 잠시 그렇다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우선 말씀드리려는 차이라는 거는 R은 좀 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친절한 그런 것들이 제공되는 반면에 파이썬은 사실 조금 아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내가 어떤 걸 그릴 거고 그 자료들이 어떤 건지를 내가 직접 계산을 해서 이렇게 떠먹여줘야지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인데요. 일단 이 두 그룹 간에 각 토픽별로 토픽 스코어의 평균의 차이를 저희가 직접 다 구해줍니다. 여기 그 그룹 바이로 해서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고 이 디프 이걸 이용해서 두 개의 차이를 까지 다 해서 하면 이게 두 그룹의 평균 차이. 뭐 1번 토픽은 예를 들어 이 집단이 더 많이 했지만 더 많이 참여했지만 4번 토픽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두 집단의 차이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신뢰 구간까지 직접 구해줘야 돼요. 95%로 가셨나요? 네, 알파를 영어로 해서 양측 t-테스트에 그걸 해서 다직접 구합니다. 이게 이 둘의 평균 차이에서의 표준 오차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그 t 분포표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나오는 검정값 검정 통식 이거를 직접 곱해서 이 신뢰 구간을 하나의 이 한 단위만큼 신뢰 구간을 95% 유의 수준에서 직접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줬고, 네, 20개마다 다 구한. 그리고 이제 그 값들을 각각 가지고 첫 번째로는 토픽 스코어 차이를 나타내는 여기 x 값이 아까 구했던 평균 차이. 그리고 y는 각 토픽 이렇게 생겼는데 각 토픽들의 값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차 막대를 또 한 번 다 그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해놨던 신뢰 구간. 네, 맞습니다.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에러 x의 에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를 구하고 아까 그랬던 것처럼 두 개 점선을 나타내면 이제야 그래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좀 조금만 올려보시면 이제 지금 아래쪽에 셋3에서 몰라. 요거를 조금만 더 내려주면 셋3에서 요 0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셋3 사용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댓글 다는 사용자들이 더 많이 얘기하는 토픽. 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축구 경기 관련 토픽이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적게 얘기하는 게 국제 정세네요. 네, 말하자면.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워낙 데이터가 많으니까 다 여기 걸치는 건 없네요. 그죠? 예, 이 경우에 배경에 좀 분이 됐네. 예, 특징적인 거기도 합니다. 이 댓글들이 사실 일곱 개 이상의 명사들이 추출된 댓글만 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먼저 의미가 분명해지고 개수 자체도 100만 개, 10만 개 정도로 많아서 음,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디어 아까 R에서 예. 열려고 그 길을 지금 이렇게 어렵게 그리신 거 아래서 쉽게 그리는 거 보여주겠다는 말씀이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퀄리티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예, 왼쪽에 오른쪽에 나온 이 그래프가 사실 데이터는 좀 다른데 데이터는 좀 다르지만 비슷하다. 예, 이렇게 이 그래프를 그린 코드는 이 왼쪽에 제가 드래그한 이 음, 부분인데요. 이렇게 그 에스티메이트 이펙트 함수를 통해서 만든 객체에다가 예. 지지플랫을 이렇게 함께 아까 그렸다 에러바를 더 그리고 이런 점은 음, 같지만 이렇게 막 직접 다 계산할 필요가 없는 예, 것이 이렇게 예. 이게 발령은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네네 이거는 그렇죠. 예 라벨링이 네, 그 그러니까 설명을 아까 액티브 유저들이 축구 경기를 이렇게 안, 드렸, 그러니까 예, 얘기를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예, 드렸어야 되는데 이거는 임시 라벨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순서도 네, 이상하고 네. 여기 의미는 좀 예, 일단 무시하시고, 의미는 여기서 보시면, 예,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거여서 아마 이 오른쪽 맨 오른쪽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마 축구 관련 네, 토픽 그렇죠. 사실상 이게 아마 요 축구 경기 관련일 네, 거다. 관련된 제가 네, 예, 라벨링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그림을 아래서는 더 쉽게 그릴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음, 다시 그러면 예, 그림 잘 못 그리는 파이썬으로 돌아가서 제가 못 그리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독립 변수가 위에서처럼 이제 이분 변수일 때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뭐 여러 개의 예, 변수를 예, 범주 변수를 독립 변수 할 때에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각 집단별로 각 토픽 분포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예, 하고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자면 첫 번째로 이건 멜트 함수를 이용해서 음, 기존의 토픽이 하나의 걔네들이 다 하나의 칼럼이었다면 걔네들을 이제 베리어블을 값으로 넣어주는 게 이제 멜트 함수의 역할인데 이거 좀 간단하긴 합니다. 멜트의 함수 조금만 예 예,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토픽별로 그 음, 사용자 집단이 어떻게 음, 토픽 발현 비중의 차이가 있는가에 예, 대한 그래프를 이거 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예, 일단 이걸로 바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두 개 이상의 오른쪽에 이 라벨링을 통해서 이제 음. 이 이게 지금 이름 셋 1부터 셋 4까지 라벨링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름을 이렇게 지어봤는데 사실 이름 뭐 그렇다고 치고 네. 이렇게 각 집단이 이제 X축이 아까 베리어블로 넣었던 토픽들. 예 맞습니다. 그죠? 각 토픽마다 토픽의 발행 비중이 어떻게 예, 달라지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사실 이 토픽 이 Y축을 보시게 되면 이 토픽들이 발행 비중이 토픽마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음, 애는 거의 0.1%가 어떤 애는 0.03보다 낮고 음. 그렇기 요거는 때문에 3% 나고 요거는 이제 10%가 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만으로 어떤 유의미한 전달은 사실 좀 어렵겠지만 내 집단이 각 토픽에서 어떤 정도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 정도를 볼 때 이 그래프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 네 집단 간에 가장 그 발현 확률이 높은 토픽들에 대해서는 좀 사용자 집단별로 차이가 나긴 나네요. 네, 좀 그런 특징이 예, 있겠습니다. 오히려 낮은 데서는 좀 다 음, 비슷비슷한 참여를 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위에서는 이제 하나의 그래프의 여러 토픽들의 스코어를 음,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하나의 토픽에 대해서 그 토픽 프레벌런스가 다른 독립 변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결과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뭔지. 네, 아, 이런 식의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옆에 축구 경기, 뭐 여성 이렇게 된 거는 픽, 이 하나의 특정 토픽, 특정 토픽 내에서 토픽 프레벌런스. 이 탐색 구간, 선별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사실 댓글 순서, 음. 댓글 작성 순서라는 새로운 독립 변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요 독립 변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탐색 구간에 속하거나 선별 구간에 속하거나 그 댓글이. 네, 예. 이게 사실 어느 예. 정도 연속성을 띠게끔 제가 만든 변수인데, 아,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 그래프를 해석하자면 특정 집단, 예를 들어 여기는 토론 확산자라고 하는 집단이 댓글 순서에 따라서 토픽 참여율이 줄어들긴 예. 하지만 다른 집단들도 다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그런 중에 특정 토론 확산자라는 집단이 이 주제에 제일 많이 참여한다. 예. 예. 그리고 어떤 주제에서는 그 바로 옆에 여성 관련 토픽에서 보면 이 토론 확산자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토픽 스코어가 어떤 댓글의 작성 순서라는 어떤 독립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들을 보는 것을 초점을 맞춘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 약간 말이 되네요. 아무래도 이게 남성 커뮤니티에서 여성 관련 주제는 논쟁적일 수 있는데 토론 학생체들은 어느 순간 이후에 그냥 댓글에서 파이어 네, 다는 성향일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그렸었는데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독립 변수와의 상호작용 나타낼 수도 있다. 이건 그럼 어떻게 짠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렵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네. 간단한데 이걸 한 화면에 예. 드리려고 해서 X축에 새로운 음. 제가 원하는 독립 변수를 넣고 Y축에 이제 토픽 스코어 네. 이 각 토픽 스코어고 그리고 이렇게 각 집단별로 구분되는 것은 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옵션을 통해서 각 이거는 멜트 펑션이랑 상관없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네. 집단별로 하나의 종식 변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그래프를 통해서 라인 플랫에 근데 이렇게 신뢰 구간도 디폴트로 표현해 주나 보네요. 네, 라인 기본적으로 신뢰 구간을 표현을 해주고 사실 이 위에 그래프에서도 자세히 잘 확보되어 음, 사실 신뢰 구간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의한 점이네요. 잠깐.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던. 아무튼 이렇게 네. STM 이건 어떻게 모델링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네. 것까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토픽 모델을 돌리면은 그 텍스트에 담겨 있는 토픽들이 뭔지 이렇게 말하자면 경험적으로 발견하는 데서 끝나긴 하는데 STM 성질을 이용하고 또 그래프를 좀 많이 그릴수록 좀 더 설명적인 연구를 위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주셨네요. 네, 잘 정리해 주셔서 네, 내가 뭐 회귀분석 돌려가지고 유의 수준 5% 이런 기준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네, 설명하시는데 STM이나 그런 걸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없으시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할 얘기 이거 화면 전환. 예, 화면 보시고 제가 해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들 얘기 점점 발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또 누가 알겠어요. 더 발전하면은 훨씬 쉽게 토픽 모델링을 훨씬 간편하게 돌려줄 수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또 이해도가 떨어져가지고 연구하는데 또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오늘처럼 파고들수록 더 훌륭한 연구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